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온갖 상처를 주었던 시댁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절대로 좋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 2년차 되었는데 1년차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어요. 시댁 며느리로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것보단 그래도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두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처음 느껴봤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무시하고 먹는 걸로 차별하고 거기에 더해 힘든 일들은 저에게 전부 다 시키는데 나중엔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싶더군요. 남편도 형님들과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좋지 않은 말을 꺼냈었지만 평소에도 남편은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은 저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설 명절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명절 때 가지 않으려 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 모두 모이는 자리에 막내인 저희 부부가 빠지면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라며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지 말라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큰 화를 키우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이 시끌벅적하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이미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저와 남편에게 밥을 퍼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앉지 말고 잠깐 나 좀 따라와라.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아들, 너는 먼저 식사해라. 그럼 우리는 저쪽 가서 얘기 좀 할까?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 가족들 앞에서 면박 주면 너 기분 안 좋을까 봐 이쪽으로 따로 부른 거다. 아까 상의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 봤지? 그거 누가 만든 거 같니?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명절 음식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네가 기분이 상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나중에 대화로 풀면 되지. 명절날 오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모르니? 너는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만 뜨면 아침부터 고생한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좋은 시선이 나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한테 상처되는 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디? 이번 일로 또다시 얼굴 붉히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화장실 청소하고 나와라. 이 정도는 해야 애들한테 뒷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다 끝내놓고 밥 먹으러 오면 된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지 않으려 했겠어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 댁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해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저는 상고 출신이고 형님들은 대졸이라 차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차별하니까 형님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기 싫었어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저번 명절에도 저 혼자서 전부 다 준비했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학벌이 안 좋아서 그냥 싫은 건가요?
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러 왔을 때는 좋게 봐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상구 출신이 아니라 대졸자로 며느리 뽑으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왕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음식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상위에 올려져 있던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증거물을 남기지 마셨어야죠. 현관문 앞에 떡하니 시장에서 사온 전집이랑 반찬가게 포장 용기가 그대로 있던데요. 그리고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집안 전체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 데워 먹으면 되니까 기름 냄새가 날 일도 없었겠죠. 그냥 제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음식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 저기 상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 전부 시장에서 사왔다. 네가 안 왔는데 쟤네들이 명절 음식 만들 거 같니? 너 시집 오기 전에는 전부 시장에서 음식 사서 명절 보냈었다. 그런데 너 오고 나서 집에서 만든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며 막내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고 싶어 하길래 나도 네가 어느 정도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시킨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하기 싫으면 내 아들과 갈라서면 되는 거고 너를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밥 먹고 싶으면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주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 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해서 모자지간 금가게 하지 말거라. 너 오기 전에는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시모는 한 식탁에서 제가 같이 숟가락 뜨는 걸 싫어했고 자기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을 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제가 왜 그렇게 싫냐고 물어보니 형님들이 상구 출신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거기에 더해 능력도 좋지 않아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자기 아들이 저를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가 등 돌린 제 어깨를 꽉 잡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어디 가냐면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남편을 부르려 했는데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움직이는 것 같길래 부르려는데 시모가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고 그렇게 차는 출발을 했어요.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주버님들과 움직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데려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 제가 시모를 뿌리치며 거실 밖으로 나오자 대졸 형님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를 쳐다보던 형님들한테 화를 냈어요. 막내 동서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서방님은 내가 보냈어. 요 앞에 가서 술 좀 사오라고 부탁했거든. 남자들끼리 잠깐 시간 좀 보내고 천천히 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그이랑 둘째 서방님이 막내 서방님을 끌고 가듯 데려가서
동서한테 연락도 못했을 거야. 핸드폰이 여기 있거든. 동서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봐.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상고 출신이라 머리 회전이 많이 느린 건가? 눈치껏 좀 행동해. 막내 동서가 지금 우리랑 겸상할 수준은 아니잖아.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어머, 저도 집에 가기 전에 사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대갈비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좋은 음식을 막내 동서랑 나눠 먹긴 아깝죠? 그렇잖아도 너희들만 먹으라고 내가 얘를 데리고 화장실 청소나 좀 시키려 했는데 자기만 왜 화장실 청소하냐고 나한테 얼굴을 붉히더라고. 참나 기가 막혔어. 이 정도 대우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얼굴을 치켜 세우고 대들어? 저런 비싼 음식 네가 먹어봤자 똥으로밖에 더 나와? 큰애랑 둘째는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이라 당연히 든든하게 먹어야 하지만 너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잖아. 머리가 좋아야 음식 맛도 잘하는 거지. 너는 입에 쳐넣기 바쁠 거 아니야? 비싼 돈 주고 사온 음식인데 아무나 먹어야 되겠니? 그네는 이번에 정교수로 부임한다 그러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다는데 너는 내세울 게 뭐가 있어? 5대 갈비 정도 뜯으려면 네 형님들과 비슷한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누가 갈비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갈비 가지고 대졸 출신만 먹어야 한다는 어머님 생각이 참 저급하네요. 갈비 뜯는데 명분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 보면 수준이 어떤 집안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집안에서 그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온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이 잡히네요. 그 대단한 오대갈비 많이들 뜯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게요. 제가 받은 대우만큼 저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시모와 형님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분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명절날 시댁에 간 거였는데 시모와 형님들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저를 막대했어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은 적 처음이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걸 직접 경험했을 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아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 있던 짐을 챙긴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머리 위로 우대갈비가 스쳐 현관문 쪽으로 떨어졌어요. 큰형님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가냐면서 상고 출신이라 버릇도 없는 것 같다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먹다 버린 우대갈비를 계속해서 저에게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상대해봤자 저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 무시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날라온 우대갈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큰 아주버님의 얼굴에 강타했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양손에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오려던 찰나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앞에 서 있던 큰 아주버님이 큰형님이 던진 팔뚝만한 우대갈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게 된 거였죠. 큰 아주버님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좌우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괜찮냐며 아주버님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코뼈가 부러졌는지
퉁퉁 부어선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입안에도 피가 나는 것 같다면서 무언가를 뱉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입안에서 2개의 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에 머리를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큰형님이 혼자 열을 올리고 자기 분을 억누르지 못해서 우대갈비를 던져놓고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돌대가리 동서가 들어와서 집안 수준을 떨어뜨려 이런 상황이 온 거라면서 저희 남편에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어놨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맞대응을 했는데 형님보다 제가 더 힘이 좋아서 되려 형님이 더 크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남편은 저와 큰형님 사이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뒤이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물 좋은 자기 큰아들 이가 2개나 나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했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남편한테 화를 냈고 둘째 아주버님은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다고 큰 아주버님을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던 큰형님과 시모는 남편이 힘겹게 떨어뜨려 놨는데도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던져대고 있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러니까 오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요.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 됐는데 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노력하는 건 안 보여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정말 평생 영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는지 보세요. 만약 이 사람 머리에 맞아서 큰 문제라도 생겼다면 형수님 인생은 무사할 줄 아세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더러웠어요? 요즘에 고졸대졸 출신 누가 따져요? 대졸보다 고졸이 능력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형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수님보다 좋은 점도 훨씬 많다고요. 그런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정교수가 되면 그 밑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암담하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말려도 제가 법적 소송 진행할 거고 어머니도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대우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똑바로 된 여자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지. 능력 좋은 여자들이 저를 거들떠나 본대요. 저부터가 보잘것없는 놈인데 어떻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고요. 어머니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가 그동안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어머니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 재혼도 못하고 여지껏 혼자 늙어가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른데 본인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동물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법적 다툼을 겪어야 하는 건데요? 막내 동서가 예 없이 행동했고 나는 어른한테 함부로 대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주려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 그이가 현관문 앞에 있어서 피해를 본 것뿐이라고요. 형수님이 뭔데 이 사람한테 응징을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고 남편은 말로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며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힘들게 낳아서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땅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었고 한참을 달려 집에 절반 정도 도착했을 때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남편은 자기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제가 오지 않자 불안해서 저에게 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술이 모자른 것 같다며 술 좀 사오라고 시켰다네요. 아주버님들한테 오래간만에 형제들과 만났는데 잠깐 대화 좀 주고받으라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투로 상황을 전환시켰고 아주버님들은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말도 하지 못한 거라며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좀 전의 상황을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기분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더니 결론은 힘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아주버님이 다친 거와는 다르다면서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코뼈가 부러졌고 앞니가 2개나 떨어져 나갔었기 때문에 곧 있을 큰형님 정교수 부임 날 문제가 되지 않게 아주버님이 다친 것도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시킨 것 같아 보였는데 저희가 큰형님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었고 남편의 결정이 저도 옳았다고 생각했었죠. 큰 아주버님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며 사정을 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큰형님이 던진 우대갈비가 아주버님의 코뼈와 이가 뽑힐 정도로 저를 향해 세게 던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제가 잘못되게 하려는 행동에 충분하게 입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였고 또한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며 형님이 저지른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게 될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큰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거기에 더해 시모가 형님의 편에 서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같이 엮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이런 상황이 시댁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자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미 마음먹었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큰형님이 정교수 부임을 하기 전에 문제가 터지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를 설득하고 싶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워낙 완강하게 만남을 거절하고 있어서 큰형님도 난감한 상황인 듯 보였어요. 결국 형님네도 이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형님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교수 입장에서 상고 출신인 저에게 머리를 굽히고 싶진 않았는지 자존심을 내세웠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범죄 이력이 없는 걸 참작해 일방적으로 형님이 먼저 저지른 행동이었음에도 법정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판사의 재량이긴 하나 아주버님이 다쳤다 해도 만약 제가 큰 사고를 겪게 됐을 수도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피해는 크게 없었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었죠.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게 있길 바라고 있었는데 큰형님과 시모는 집안 창피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거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이번 일로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큰형님이 법정에 섰다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정교수 부임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인데 그날따라 교통량이 많은 건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교통사고가 났었는지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차량들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제가 사고 현장 앞에 지나치는 순간 전화통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고 얼굴을 붉히며 전화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은 다름 아닌 큰형님이었어요. 그날이 정교수 부임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던 도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을 보게 될까봐 창문을 올렸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형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크게 다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정교수 부임날이라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아, 네? 크게 다친 곳이 없다뇨. 지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청색 신호인 거 못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뺑소니인 거 아시죠? 사고를 유발했으면 끝까지 책임은 지셔야죠. 지금 교수 부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기 학생, 어디 대학생이야? 우리 학교면 내가 앞으로 신경 잘 써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처리해준다니까. 연락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받아. 이걸로 대충 치료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할 거야.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저기요. 건너는 신호니까 건넌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돈을 던진 거예요? 제가 거지예요? 사고를 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용서는 무슨?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너 같은 게
나라를 말아먹는 거야. 너 혹시 이런 식으로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 생활하는 거 아니니? 딱 봐도 거짓골에 못 사는 집안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제차 골라서 들이댄 거 아니냐고. 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큰형님은 사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을 여학생 얼굴을 향해 던진 뒤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급하게 차에 올라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엄연한 뺑소니였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한쪽에 차를 세운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학생 옆을 지켜주었고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하는 걸 확인한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뺑소니를 신고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과 함께 큰형님이 다니는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교수 부임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축하해 주려고 전부 모여 있더라고요. 큰형님은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들과 형님 앞에 나타나자 큰형님은 당황해하더니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을 때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핸드폰에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곤 할 말을 잃었는지 당황해했고 학교 측 다른 교수분들도 큰형님의 진짜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형님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큰형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쳤어요. 순식간에 학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선 시모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큰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사고를 당했던 여학생 가족들은 큰형님의 행동에 대해 강경히 대응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했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여학생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본인의 일만 생각해 그 자리를 이탈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큰형님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박탈의 위기까지 처한 상태였었죠. 큰형님은 억울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끝은 나락이었고 큰형님의 안 좋은 행실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둘째 형님과 시모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느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지만 사람 본성 쉽게 안 변한다고 두 사람도 분명 큰형님처럼 대가를 치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형님의 성격이 제일 고약했기 때문에 먼저 처벌을 받게 된 거지 시모와 둘째 형님도 언젠간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릴 것 같아요. 지금은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없이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임신 7주 차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부부 없어도 알아서들 잘 살아갈 텐데 엮일 필요는 없죠. 현재 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 큰형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고 출신이던 대졸 출신이던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사연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결혼을 앞뒀던 예비 형님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은 양면 테이프 생산직 사업을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날카로운 기계에 손을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외과 의사였던 지금의 예비 형님을 만나 끈질기게 고백을 시도한 결과 연인 사이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예비 형님 집안에서도 결혼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갔었는데 기다리길 잘했다며 시댁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의사가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아주버님이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사람 앞일 모른다더니 누구나 인연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평소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욱더 심하게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하자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어디 인사시키기에도 창피해 죽겠다는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모에게 며느리로서 성에 안 찬다 해도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저도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놓았었죠. 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개인 미용실도 자리 잡아 안정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머님도 시도 때도 없이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 손질 받으시고 가시잖아요. 가족 전체가 제 미용실에 와서 관리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용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명함 내밀고 있는 거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관리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어? 더러워서 너희 미용실에 더는 가지 않으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꼴랑 동네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앞에서 불만을 터뜨려? 너는 내 막내 아들 데려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난 직업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단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좋고 대단한 거죠. 좋은 말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람 기 한번 살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있는데 무슨 기를 세워줘? 그랬다간 이미 나를 잡아먹었을 거다. 우리 집안의 오점인 네가 좀 빠져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겐 안 되겠니? 그나들이 의사 며느리 데려오면 분명
결혼 안 한 처자들 수두룩 할 텐데. 내 작은 아들과 엮여주면 얼마나 좋아? 아직 애도 없으니 이혼하고 숙려기간 한 달 지나면 서로 법적으로 남남인데 눈치껏 알아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시댁에서 나왔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시댁 집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에게 막말을 가리지 않고 뱉어대는 시모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 시댁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을 성사시킬 수는 있었는데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미용실은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돈 버는 직업이라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몸을 함부로 놀렸던 거 아니냐고 저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이없었던 건 미용실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와서 관리받고 가셨습니다. 미용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 데려간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관리받으시고 비용 처리 한 번도 안 해줬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베풀면 시모도 언젠간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댁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날 크게 상처받은 뒤로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실망이 컸었는지 당분간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곤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항상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던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지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속 편하게 살자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얼굴 마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더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차단하고 있었어요.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게 얼굴을 안 볼 수는 없더군요. 전화를 안 받아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미용실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시모도 저희 부부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 좋았던 그날 하루를 망쳐버릴 정도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버렸는데 시모의 뒤를 뒤따라 들어온 한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지 몰라 얼떨결에 저도 고개를 숙였는데 시모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형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과 의사로 일을 한다던 예비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미용실 안을 살펴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거린다던데 네가 관리 좀 해줘 봐라. 너희들이 하도 연락 안 받고 차단하길래 우리끼리 먼저 얼굴 대면했었다. 어머님, 저는 관리받고 있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서요. 여기에서 함부로 제품을 바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동네 구석에 미용실 하면 안 무서워요?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딱 범죄 일어나기 좋게 되어 있던데 좀 더 밝은 곳에서 미용실 차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미용실 용품들도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손님이 이곳에 찾아오긴 해요? 동네 장사라 아줌마 아저씨들 상대로만 벌어먹고 사는 건가?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너무 놀랐거든요. 태어나서 이런 미용실 처음 봐서요. 이러니 어머니 머리가 전부 손상이 됐죠. 제가 가는 미용실에 조만간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관리 받아요.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받으면 다른 미용실 못 간다니까요. 저희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역시 동네 미용실이라 싸구려 제품만 쓰다 보니 내 머리가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던 거구나. 이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급이 다르니 내가 받는 대우도 급이 달라지는 거 봐라. 너는 이 미용실 계속 운영할 거니? 돈도 되지도 않는 미용실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할 말만 하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기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전부 망쳤거든요. 예? 말하는 거 봤니? 어른 알길 아주 개똥으로 안다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되겠어?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새며느리 얼굴 보여줄 겸 잠깐 틀린 것도 있지만 이번 주말에 그 캠핑 뭔가 그 여행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들렸다. 네? 저희가 왜 거기를 따라가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알아서들 가세요. 이런 기분으로 캠핑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할 말 끝났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난리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너를 데려가는 이유가 좋아서 그런 줄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캠핑을 좋아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잘 가지 못했다고 하길래 이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인사도 좀 시킬 겸 해서 자리에 모이는 거니 너희들도 무조건 참석해라.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최대한 좋게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직접 움직였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괜히 상처받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도록 해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내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거라. 너한테 부탁이 아닌 통보하러 온 거니 싫다는 말 할 생각 하지 마라. 의사 예비 며느리 한마디에 직접 움직이는 시모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의 차별이 너무 심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 또한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미용실에 무작정 들어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돌아간 뒤 짜증이 밀려온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어떤 문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캠핑이냐고
예비 형님의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열을 올리던 남편은 시모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저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길래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길래 점점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모가 미용실 문을 열며 들어오더니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렸습니다. 너, 내가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지? 웬만하면 좋게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최대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얘기했는데 내 아들한테 곳에 뭐라고 그랬니? 캠핑을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평생 인연 끊겠다고 화를 내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동안 내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화낸 적 처음 봤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붙이지 않겠단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정식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좀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잖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오늘 미용실을 다 때려 부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캠핑 갈 거야, 말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이 집안과 연을 끊어내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받을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참고만 살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캠핑을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것보단 먼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미용실에 들어와서 예비 형님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한다고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상처받을 만큼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없다고요. 그래서 끝내 가지 않겠다는 거니? 내 큰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 만나서 결혼 좀 해보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 가지 않으려고요.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제가 꼭 캠핑을 같이 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영업시간이거든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여기 미용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마. 이것부터 때려 부숴야 되겠네.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 사람 미용실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캠핑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에요?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고 미용실에 왔어야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남편이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미용실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회사에서 미용실로 오느라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었었다면 아마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겠죠. 남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시모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형님이 원하는 캠핑에 저희가 꼭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에 결국 저희 부부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시모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다시는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저 또한 시모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랐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억지로 가게 된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캠핑에 오고 싶어 했던 예비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이 병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금 늦을 거라면서 먼저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예비 형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비 형님이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시모가 제 팔을 끌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에게 따로 상 차려서 한쪽 구석에서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되묻자 시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저쪽 가서 너 혼자 찌그러져 먹으라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무식한 너랑 우리 예비 큰며느리가 겸상해야 되겠냐고. 너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음식 준비 때문에 부른 거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아들한텐 속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간단하게 먹을 거 챙겨서 저쪽 구석에서 대충 먹고 후식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 외과 의사 예비 며느리지. 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그냥 옆에서 시키는 거 수발만 잘 들으면 된다는 말이야. 대충 알아들었으면 어서 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정말 끝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를 캠핑장에 억지로 데려온 이유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귀찮은 음식 준비 전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거였냐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과하셨을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픔을 주네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시모의 말에 반감심을 품으면서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옆에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제 입을 틀어막더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캠핑 끝나면 머리털 전부 뽑힐 줄 알라며 시모에게 대들었다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 또한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국자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로
시모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공용 주방으로 예비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를 찾고 있었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접시에 담겨있던 고기를 시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하자며 시모에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공용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또다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자며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차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돌아오겠다고 하길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했었죠. 아주버님이 캠핑 장소를 정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선 화장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공용 화장실이 2개밖에 안 돼서 기다리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볼일이 끝나면 휴지 좀 달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휴지 좀 빌려달라는데 왜 말이 없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저기요. 지금 볼일 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시면 휴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여긴 어떻게 된 게 화장실 안에 휴지도 없는 거야? 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가 쓸 만큼만 챙겨와서요. 어머님 드릴 정도의 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실에서 나가도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까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여기 냄새도 지독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휴지 갖다 주는 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볼일 본 그 냄새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볼일 끝났으니 먼저 나가볼게요. 저기요.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좀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나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이런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저기요, 일단 해결을 전부 못 하셨더라도 중간에서 끊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관략근이 더는 버틸 수 없는지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예비 며느리니? 아, 나 여기 있다. 지금 볼 일이 끝났는데 휴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비 형님이었구나.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들어주셔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 말을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전에 공용 주방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머리 맞는 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예비 형님이 몰래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었거든요. 원하는 게 진단서인가? 그거 내가 끊어줄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문 좀 열어줘. 부탁할게요. 그리고 공용주방에서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법적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옆칸에서 저에게 휴지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예비 형님이 머리를 문 앞에 조아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얻었던 상태라 나을 것 같다는 예비 형님의 말에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관략근이 풀려 버렸는지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은 공용 화장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휴지를 다 썼다며 저에게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길래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캠핑장으로 돌아와 휴지를 챙겨 공용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못 봤는지 그대로 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두 개의 공용 화장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는 시모와 예비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던 상황이라 시모와 예비 형님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악취나는 분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공용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시모와 예비 형님을 꺼내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돌렸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온몸에 분뇨를 덮은 채 살려달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물호수를 이용해 두 사람 몸에 붙어있던 분뇨를 씻어낸 뒤
겨우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 냄새가 온 캠핑장에 진동을 했어요. 급하게 캠핑장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악취를 참으면서 두 사람을 부축해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버님이 그런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뺨을 맞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고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결국 그날 두 사람 모두 샤워실에서 분뇨를 씻어낸 뒤 캠핑장 이용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화가 잔뜩 났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휴지를 바로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분노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저는 예비 형님이 했던 약속과 제가 캠핑장에서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 빠졌다는 건 저희 가족들 외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예비 형님은 제 편에 서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언과 진단서까지 끊어 주었습니다. 농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과 이사 계획 세웠고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똥통에 처박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의 악연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제 속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려고 글을 쓰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호텔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가 호텔을 나오면서 저와 마주쳤고 10년이 지났어도 서로의 얼굴을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온갖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대 초반이었던 제 나이에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남편과 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줬던 그런 모습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 사람 아니면 더 좋은 남자는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었고 옳은 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말 못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대화를 시도했고 풀어나가려 했는데 남편은 전혀 저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지만
여자인 저로선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 기복이 심했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한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 후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차가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주차를 지하에 해두는데 그날은 지상에 주차를 해뒀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와 몸이 먼저 반응해 고개를 돌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둘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차 시동을 건 뒤에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뒷좌석도 아닌 조수석으로 자연스럽게 태우는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처음 본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이 보였었죠. 서로 결혼한 사이일수록 남녀 관계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하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본다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문자 한 통 없던 남편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술도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인 건 남편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상황이라 많이 놀랐었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새벽 2시야.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았더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야? 아, 뭐라긴. 이랬지.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 야근 끝나고 회사 사람들과 밥 한 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아, 그래?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몸에서 지금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해서 다녔잖아. 오늘은 회사 일도 늦게 끝났고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저녁 한 끼 먹으라면서 부장님이 법인카드 주셔서 직원들과 저녁까지 먹고 온 거야. 힘들게 일했는데 그냥 집에 오면 나만 손해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집 앞 주차장에서 여자와 웃고 떠들며 차에 올라탔던 걸 두 눈으로 전부 목격했는데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그냥 퍼질러 자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차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를 찾아 문을 활짝 열었는데 코가 찌를 정도로 차 안에는 좀 전에 남편의 몸에서 풍기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고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그림까지 그려지더군요. 남편의 차가 대형 SUV 차량인데 뒷좌석을 눕히면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좀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었을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고 향수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블랙박스에 계속 눈길이 가서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결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눴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과장님이 빨리 정리해야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과장님 와이프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이, 임신은 무슨. 내가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결혼 초라서 바로 아이 가질 생각도 없었어. 나도 서대리 만나기 전까지는 집사람이 정말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 조용하고 스트레스 주지도 않아서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말이 다르더라고.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행동을 해야 살만 난다는 걸 알겠더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까지 조용하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도 재미없더라고. 남편이 퇴근을 했으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애교로 감정을 녹여줄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동성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서대리는 집사람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너무 좋은 감정으로 다가왔었고 이런 여자와 살아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줬잖아. 그러다 보니 집사람 얼굴만 봐도 답답하고 이미 질려버려서 같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 여자는 끼가 있어야 돼. 바다까지 가려면 몇 시간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여기서 좀 쉬다 갈까? 서대리 피곤할까봐 내가 미리 뒷좌석 눕혀놨고 자리까지 전부 세팅해놨거든. 여긴 차량도 안 다니고 한적해서 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흔들리는 블랙박스와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녀의 목소리는 결국 피눈물을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일이라 블랙박스에 있던 영상들을 전부 옮겨놨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던 뻔뻔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놓아버릴 뻔했던 이성을 억누르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출근 시간 늦겠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전날에 봤던 그 여자를 차에 태워준 뒤 같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죠. 이런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저는 그날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찾아가게 되었고,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맞아주신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남편의 차에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킨 뒤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생생한 대화를 듣더니 경악을 했고,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더니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남자가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이렇게 된 게 오로지 내 아들 탓만 있을까? 영상에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너에 대한 불만이 가득 들어있잖아. 여자와 사는 게 아니라 남자랑 사는 거 같다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보통 여자는 애교도 많고 어느 정도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너는 너무 무뚝뚝하고 조용해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야. 내가 봐도 너는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나 같아도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겠어.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웠겠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된 거 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이혼해야지. 네가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찾아와서 내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걸 원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너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나 여자고실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떠돌아? 네 시아버지는 여태껏 속썩이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어. 그만큼 내가 내조를 잘해왔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건데 내 입에서 아들 자식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니? 어차피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영상 보여준 거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어머님밖에 모르셔서. 맞아요. 저 그이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제가 왜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제가 받은 상처 조금은 헤아려 주실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였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이가 이런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이한테 100%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몰래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간 여자를 만난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만 이혼하라는 거잖아. 내가 내 아들을 찢어 밟아야 속이 후련한 거냐?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라.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아직 여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성격을 보아하니 내 아들과 아주 찰떡이네. 너랑 이혼하면 당장 그 여자랑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는 거야. 너희 둘이 어차피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혼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이가 이렇게 형편없이 자란 거겠죠.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서로 크게 피해본 것도 없는데 이쯤에서 서로 좋게 갈라서면 되는 거지. 왜 피를 보려는 거야? 위자료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회사 생활까지 망치게 하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너 정말 돌았구나. 지금 제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사로 찾아가 그 사람 무너뜨리게 만들 거고 그 사람과 놀아난 그 상간녀도 찢어버릴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순 없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거니까 당장 그 핸드폰 내놔라. 안에 있는 영상 전부 싹 다 지워버리고 증거물 하나 남기지 않았다면 그때 내보내주도록 하마. 여보, 가서 현관문 걸어 잠가요.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아, 왜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현관문 잠그래도 너는 어딜 일어나니? 내가 방금 하는 말 못 들었어? 증거물 전부 토해내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몬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들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뺏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부가 머뭇거리고 있자 시몬은 크게 화를 냈고 시부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몬은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몬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몬은 저에게 뺏은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 걸리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하고 다시 시작하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가 방금 어떤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이 영상을 들고 너희 회사로 찾아가려 했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문제로 불명예 퇴사하면 앞으로 다른 회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이 생기겠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다. 너랑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차 안에 있다고?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상황 정리 빨리 하고 너희 둘이 엮어주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어쩐지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숨긴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를 캐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해야죠. 그럼 지금 집사람 저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끝내려 해? 당신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마. 아, 여보세요? 서대리. 우리 부모님이 지금 들어오라셔. 현관문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서대리 아주 좋게 보고 있어. 빨리 올라와. 방 안에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시모는 상간녀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 분노는 점점 한계치에 다다랐고 잠시 뒤 상간녀가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와 함께 시부모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상간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시모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살림차리라며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왜 상간녀한테 마음을 뺏겼는지 알 것 같다면서 여자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결국 방 안에 있던 물건들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정신 나간 여전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시모가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어요.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이라 시모의 양뺨에 손을 세차게 내리쳤고 시모는 또다시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릴 때마다 저도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 뺨에 손을 올리자 꼴에 자기 엄마라고 손을 올렸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와 강하게 밀쳤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바닥으로 패대기 쳐진 저는 너무 초라했어요. 상간녀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었는지 미소 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차라리 모두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고 온갖 시댁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사정없이 전부 집어 던지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했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면서 마무리되었고 거품 물며 상간녀의 머리를 한 움큼 뽑아내어 버린 저는 평생을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을 거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끝내 남편의 회사에 전부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회사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문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두 연놈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끝내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던 터라 그 인간들을 잊고 저만의 발전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인간들을 징후하는 시간조차 아까웠고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10년 만에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호텔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호텔에서 나오는 두 모자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에서 너를 마주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건 똑같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자판기 커피 마시냐? 10년 전에도 자판기 커피만 달고 살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쳤구나. 아 맞다.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한참 못 살았었지.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었는데 10년 지났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었겠어?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이런 큰 호텔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여기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거든. 오늘 최종 면접 합격받고 들어가는 길이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커피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하긴 500원짜리 자판기 퍼마시는 싸구려 인생이 뭘 알겠소? 이거 루아 커피라고? 한 잔에 5만 원에 파는 커피인데 여기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상으로 마실 수 있거든. 오늘 우리 엄마 호텔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최종 면접 합격한 기념으로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너는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니 아직까지 인생길 피려면 한참 멀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얘 성격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때 생각 안 나? 집안 물건 죄다 부숴놓고 한바탕 난리 쳤었잖아.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너는 내 아들 놓친 거 평생 후회할 거다.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오늘 최종 면접 합격을 결정한 날이라 대면 면접 보느라 좀 걸렸어. 아유, 또 자판기 커피야? 당신이 하도 들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놓긴 했는데 건강 생각해서 자주 마시는 거 안 좋아. 호텔 안에 카페 있는데 거기 편하게 이용하면 되잖아. 많이 배고프지? 서둘러 들어가자. 잠깐만. 오늘 최종 면접 합격 명단에 혹시 도영훈이라고 있었어? 당신이 직접 대면 면접했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네. 내가 아는 사람이 합격한 것 같아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도영훈 씨라면... 9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상황이 엄청 절실해 보이더라고. 면접장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바람피워서 9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어필해서 인상 깊었지. 그래서 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해 보이더라고. 원래 자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잖아.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펙보단 열정이잖아. 그래서 그 용기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오늘 대표님한테 보고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건 왜?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내 뒤에 있는 저 도용훈 씨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내 전남편이었거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그런데 또다시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나는 이미 저 사람을 겪어봤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호텔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 싫어하실 거 아냐. 그리고 나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전 남편인데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 잠깐만. 당신이 지금 부사장님 배우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당신 같은 집안 사람이 저런 분과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너희 집안이 얼마나 쓰레기 집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더군다나 부사장님 사모님이면 걸치고 있는 옷도 명품으로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자판기 커피 마신 거 쪽팔려서 둘이 짜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10년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제 아내 맞고요.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남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 마시는 게 어때서요? 이 사람 취향이라 가끔 한두 잔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자판기 커피 마시고 입는 옷이 싸구려면 그 사람 인생도 싸구렵니까? 부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부사장님 같은 높으신 분과 결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항상 입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내가 미안했어. 10년 만에 얼굴 본 거라 반가워서 그랬던 거야. 반가워서 그랬다고? 나를 무시하고 빈정대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으면서 그게 반가운 표현이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정말 한심하다.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아직까지 면접이나 보고 다니지. 나는 너랑 이혼하고 이런 멋진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랑 이혼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만약 내가 참고 살았으면 내 인생도 끝장났겠지. 여보, 이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 식사나 하러 가요.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후회하고 있다고. 나 정말 이 회사 다니고 싶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해 내 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많이 늦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아들한테 약속했다고. 면접 합격하고 들어갈 때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소. 부탁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유, 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에 다닐 필요 없다. 더 좋은 곳에서 면접 보면 되는 거지. 제가 여기 부사장과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승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엄마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맨날 신세 한탄하시면서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요즘 들어 자꾸 오락가락해서 치매도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라니까. 거기는 절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왜 끼어들어요? 엄마만 빠져도 짐스럽지 않고 내 인생 필 수 있다고요. 아이씨, 이런 인생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왜 끝까지 내 앞길을 막으려는 거야? 전시모는 전 남편의 막말에 순간적으로 뺨을 올렸고 전 남편도 현실에 놓인 자기 자신을 한탄하더니 전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두 모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끌려가 밖으로 내쫓겨나게 되었어요. 정말 한심했고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잖아요. 사실 지금의 남편도 초혼은 아니었어요.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들 낳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낸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10년이 지나도 역시나 바뀐 건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일하는 호텔 앞에서 시위하듯 일 좀 시켜달라며 애원하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고 경찰이 몇 번이나 중간에서 막았지만 끝까지 매달리고 있네요. 평생 두 모자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